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의 정석 정통 주식 채널입니다. 오늘 우리 채널에서는 아주 귀한 두 분을 모시고 해외 주식 투자 요령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최고의 증권사 신한금융투자의 브로지점에서 근무하는 우리 박성희 차장님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백인엽 대리님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강의를 안녕하십니까.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고요. 우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신한금융투자 구로지점에서 진행하는 구해줘 해외 주식 1탄입니다. 해외 주식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하는지 참 어려운데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실제로 접할 수 있는 이슈들을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고 그에 맞는 종목을 구해드리기 위해 구해줘 해외 주식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최근 그 아이폰 12 출시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 예약을 받았고 열리자마자 바로 매진이 되는 등 국내에서도 아주 뜨거웠는데요. 대리님도 지금 그 사전 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느끼는 그 아이폰 12 반응이 어떤가요? 네, 저도 아이폰 12가 너무 갖고 싶어서 네. 사전 예약에 23일 날 진행을 했거든요. 아, 네. 12시 전까지 손꼽아 기다리다가 네. 진행을 했는데 네. 제가 그래서 차장님한테 네. 자랑하려고 네. 보여드리고 싶어서 네, 받으셨어요? 가져온 게 있습니다. 네, 보여주세요. 짜잔! 이거 껍데기잖아요. 이게 껍데기인데 네. 사실 제가 네. 사전 예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행히. 성공을 하셨어요? 네, 근데 가장 빨리 받을 수 있는 게 네. 빼빼로 데이인 11월 11일이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대신 애플 스토어에서 제가 케이스를 먼저 케이스만 먼저 네. 받았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가격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아. 두 개 합쳐 10만 원이 넘습니다. 정말요? 네. 너무 비싼데요? 근데 네. 이게 음. 벌써 애플은 감성이지 않습니다. 네. 엄청 고급스럽습니다. 네네. 한번 만져보시죠. 네. 일단 이거 옆에 놔두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다른 자료들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만 이렇게 음. 일본 매진 사례가 있나 이렇게 찾아봤더니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네. 미국에서도 네. 좀 자료들을 보니까 네. 가장 불리시한 애널 이 자료를 보니까 9월 달에 네. 1,50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네. 설문조사에서 60%의 사람들이 자기 아이폰을 구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수치인가 좀 살펴봤더니 지금 애플에서는 7,500만 대 정도의 아이폰을 생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이게 그냥 한 말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참고로 2020년 상반기에서 네. 전 세계 가장 많이 출하된 스마트폰 라인업 10개 중에 네. 5개가 네. 아이폰 11 제품이더라고요. 네. 뭐 우리나라에서는 물론 삼성 갤럭시가 많은 이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감을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2020년 상반기에 10개의 라인업 중에 5개가 아이폰이라는 거는 굉장한 수치죠. 특히나 미국에서 그 중에 60%의 사람들이 교체 수요가 있다는 거는 굉장한 많은 인기를 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판매한 아이폰 중에서 전 세계 1등부터 5등까지가 아이폰이었고 1등부터 5등 판매한 아이폰 중에 네, 1등부터 5등까지라고 보기보다는 네. 출하된 라인업 한 네.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서 5개가 5개가 이제 아이폰이 네. 이제 점령을 하고 있다. 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다. 근데 이 1분 만에 매진이 됐잖아요. 네네네. 이거는 기존 아이폰과는 좀 뭔가 다른 차별성이 있나요? 이번에 나온 아이폰은? 이번 아이폰이 네. 특히나 디자인이 예전에 깻잎통이라고 불리는 네. 디자인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이쁩니다. 깻잎 깡통. 네, 깻잎 깡통. 네. 물론 네. 장난이고요. 네. 디자인만 이쁘다고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걸 사는 건 아니겠죠. 네. 근데 뭐 물론 아이폰은 소프트웨어를 그 하드웨어를 죄송합니다. 네. 하드웨어를 팔기 위해 네. 그 소프트웨어를 파는 하드웨어를 팔기 위해 소프트웨어가 파는 회사가 아니라 네. 그 소프트웨어를 팔기 위해 하드웨어를 파는 회사가 애플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감성 이게 중요한 회사이기 때문에 그 기존의 아이폰을 이렇게 샀던 그 충성 고객들 네. 이 고객분들이 교체 수요가 다가온 것도 있겠지만 네.
딱 눈에 띄는 큰 차이점이 5G 네. 통신이 이제 가능하다는 거. 네. 이것도 좀 눈여겨 볼 만한 좀 특이점이었고요. 네. 그거 말고도 한 두 가지 정도가 좀 음. 차이점이 좀 있었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보니까. 네. 예. 그 딱 눈에 보이는 특이점은 라이다 센서라는 게 하나 있었고요. 라이다 센서. 네, 예. 그 프로 모델하고 그 프로 모델에 들어간 게 라이다 센서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맥세이프라는 기능인데요. 네. 요게 아까 제가 케이스에도 보여드렸는데 요게 맥세이프 기능이에요. 요게 이제 무선 충전 기능도 하지만 요게 결제이랑도 연관이 돼서 그런 기능을 하거든요. 네. 예. 사람들은 요 기능에 최근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 그래서 네. 리뷰어들도 요거를 좀 네.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네. 예. 근데 저는 요거보다는 네. 개인적으로는 그 라이다 센서 아. 요게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요게 애플의 향후 전략하고도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에 그리고 향후 웨어러블 디바이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전략을 제시해 주지 않나 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고 네, 5G와 그리고 이제 맥세이프 그다음에 이제 백대님께서 관심 있게 보는 라이다 센서를 조금 눈여겨 봐야 된다. 네. 이런 거를 통해서 향후 전략을 좀 엿볼 수 있다. 네. 그럼 애플의 전략, 향후 전략은 뭔가요? 이 애플의 향후 전략을 어떻게 보시는지. 네. 제가 조금 보는 향후 애플의 전략은 네. 이 애플이라는 기업 자체가 네. 그 발자취를 보면 네. 좀 그 향후 전략도 같이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그렇죠. 애플이라는 기업 자체가 인수했던 기업을 네. 그 기업들의 그런 면모를 어떤 보면, 면모를 보면 네. 어떤 그 기술들을 이용할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2015년에 페이스시프트라는 기업을 인수했었는데 네. 그 기업의 주된 그 기능들이 그 페이스 아이디, 안면 인식. 안면 인식 네. 그런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인수했던 기업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네. AR 디스플레이 업체인 네. 메타이오 VR이라는 업체가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2020년에 네. 넥스트 VR이라는 업체를 인수했는데 이 업체는 이제 그 스포츠나 방송을 VR로 방송하는 업체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요런 업체들을 인수하는 걸 보면 네. AR, VR, 네. 뭐 이런 업체들이기 때문에 네. 요 업체들의 인수의 방향성이 네. 그러면 애플은 AR의 네. 그런 생태계로 네. 가겠다 이런 네. 게 좀 눈여겨 볼 수 있는 그 방향성이 딱 나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5G 아이폰이 출시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다 스캐너 자체가 네. 제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 AR 기능에 네. 되게 중추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아이폰 12를 출시함으로써 그 사람들에게 AR 기능을 조금 간접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걸 조금 체험하게 하고 제가 중추적으로 마지막으로 그 딱 애플이 하려고 하는 거는 애플 글라스를 출시할 거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 AR, VR 시대를 좀 열고 네네네. 네. 그렇죠. 그리고 글라스까지 출시를 하고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좀 약간 우리 일반 투자자가 듣기에는 좀 전문 용어 같긴 한데 네네네. AR, VR이 뭔지 네. 너무 그게 같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AR, 네. VR이 뭔지 네. 그리고 이제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는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자세하게.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아직까지도 네. 우리가 AR이다, VR이다 네. 이게 먼 세상 얘기일 수도 네, 있거든요. 네, 예. 근데 생각보다는 저는 조금 이제 우리한테 좀 많이 다가왔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AR, VR 먼저 네. 간단하게 설명을 네. 드리고 그다음에 라이다 센서. 라이다 센서가 뭔지 네.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AR이라는 거는 네. 이미 한번 체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한 2, 3년 전에 네. 전 세계적으로 열풍이 불었던 네. 포켓몬고 게임을 떠올리시면 네, 맞아요. 조금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가상을 더하다. 그게- 현실과 가상을 플러스 시킨 거. 예, 예. 그게 AR이 될 것 같고요. 증강현실. 증강현실이죠. 예, 예. 그리고 VR은요? VR은 네. 완전한 가상현실의 세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영화로 따지면 아바타를 떠올리시면 되고요. 네. 좀 더 쉽게 설명드리면 체험관이나 이런 데서 기기 같은 거 한번 써보셨죠, 차영님도? 예, VR 체험관. 예, 해본 VR 것 같아요. 체험관이요. 예, 예. 안 그러면 좀 매니악한 네. 이런 저희 젊은 세대나 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네.
이런 기기 같은 거 쓰고 네, 예. 이런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그런 걸 아마 VR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그러니까 뭔가 조금 그 AR은 현실과 가상의 접목이고 네, 그렇죠. VR은 좀 뭔가 그 컴퓨터 속에 뭐가 내가 이제 들어가서 완전히 이렇게 들어가서 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한 가지 좀 덧붙이면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뭐 구글 글라스다, 네. 애플 글라스다 네. 그런 것들이 출시된다 그러면 네. 그거는 뭐 맵이나 그 지도나 내비게이션 이런 용도로 사용되기 때문에 네. 현실과의 접목이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AR 기술로 이제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네. 그 라이다 센서도 그래서 좀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라이다 센서라는 거는 요게 기본적으로 원래는 그 자동차 네. 라이다 센서에 대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어떤 개념인지 네, 네.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되잖아요. 네, 네. 그 라이다 센서는 기본 개념 자체가 네. 용어 자체가 Light Detection and Ranging입니다. 네. 그래서 이걸 풀어서 설명하면 네. 빛을 쏴서 네. 그 형상화하는 네. 그러니까 빛이 그 물체에 도달했을 때 네. 도달했다가 오는 거리를 측정해서 네. 그 형상 3D로 형상해서 그거를 구현하는 게 라이다 스캔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네, 근데 대신 이거는 이제 빛을 색을 구현할 수 없기 때문에 네. 통상적으로는 카메라랑 같이 쓰입니다. 카메라랑. 네. 예. 그래서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네. 그 자동차에 많이 쓰인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거죠. 네. 예. 예. 근데 아마 자율주행차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정확하십니다. 예. 예. 뭐 증권사에서 일하셔서 그런지 정확하신데 근데 이게 아마 헷갈려 하실 분도 계신 게 네. 레이더 센서랑 또 헷갈려 하실 수 있거든요. 라이다는 다른 거다. 네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자동차에 보통 쓰이는 센서가 두 가지가 네. 있습니다. 네. 레이더 센서, 라이더 센서. 라이다 센서. 네. 그 테슬라도 우리가 많이 요즘에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많이 예. 많이 타기도 하고. 그쵸, 많이 보이죠? 네. 많이 보이죠. 네. 근데 보통 테슬라는 이제 카메라랑 네. 레이더만 있습니다. 카메라랑 레이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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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왜냐면 보통의 우리가 일반적인 다 자율주행 2단계, 3단계 네. 이까지 얘기할 때는 네. 카메라랑 레이더가 쓰이거든요. 네. 예. 그 왜냐면 카메라랑 레이더가 있을 때는 움직이는 물체까지는 감지를 잘해요. 네. 근데 라이더가 필요한 이유는 네. 멈춰 있는 물체는 아, 멈춰 있는 물체까지는 레이더가 감지를 못 하거든요. 네. 예. 예. 그 레이더는 주파수입니다. 주파수. 네. 네. 라이더는 빛이고. 빛. 예. 그 차이만 있는 거고요. 아. 그래서 그 미국에서는 이 데드 디어 퀘스천이라고 해서 네. 멈춰 있는 물체에 대해서 이 감지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자율주행에 대해서 5단계까지 완성을 하려면 결국은 라이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저희가 애플 아이폰 얘기를 하면서 라이다 센서 얘기가 나오긴 네네네. 했지만 네네. 이 라이다 센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네.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결국은 완벽한 자율주행차를 그 구현해내기 위해서 네네네네. 뭐 카메라와 레이더 센서 외에 라이더 센서까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네. 참 중요하다라고 조금 이제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일단은 이 라이더 센서가 이제 애플을 통해서 아이폰에 이제 장착이 되고 하는데 그게 이제 실생활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 건지 사실은 자율주행차는 지금 당장 일어나는 건 아닌데 이게 실생활에 어떻게 사용이 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이 라이더 센서가. 네. 그 라이더 센서는 네. 그 최근까지만 해도 엄청 비싸가지고 예. 못 썼거든요. 네. 이제 단가가 떨어지면서 이제 네. 이게 이제 다른 자동차에도 이제 점점 이제 상용화가 될 거고 이제 핸드폰에도 이렇게 쓰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카메라 이게 1차적으로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셨던 예. 자동차에 이제 달리게 되면 예. 앞선 레이더 센서와 라이더 센서가 달리면 네. 완전한 자율주행이 이제 가능한 가능한 거고. 가능한 상용차가 네. 나오겠죠. 네. 그게 첫 번째로 이제 네. 쓰일 수 있는 네. 우리한테 네. 직접적으로 보일 수 있는 효과고요. 네. 두 번째로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애플이나 이런 데서 네. 라이더 센서를 달게 되면 네. 활용할 수 있는 거는 당연히 소프트웨어와 네. 같이 이제 보완이 돼서 쓰일 텐데 네. 애플의 기술력이라고 그러면 네. 다양한 그 용도로 쓰일 수 있을 건데 네. 지금 직접적으로 쓰이고 있는 거는 네. 아이패드에 달려갖고 쓰는 거는 쇼핑
첫 번째로는 쇼핑으로 좀 쓰이고 있습니다. 아, 쇼핑에. 뭐 이케아 같은 경우에는 네. 이거를 집안 전체를 스캐닝해서 네. 우리 집안에 가장 어울리는 가구, 아. 가전제품 아, 그쵸. 이런 직접 거를 가져다 놓을 수 없으니까 네네네. 구매하기 전까지는. 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네. 라이다 센서는 빛을 쏴서 이게 물체에서 갔다가 오는 시간을 거리를 측정해서 실제로 이제 다 구현해서 방을 이제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 내가 그 가전이나 가구를 똑같이 그 매장에 방문하지 않아도 바로 나와볼 수 있는 거죠. 결국은 이제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런 쇼핑 해가지고 네. 이제 가구를 구매한다든지 네네. 뭐 예를 들자면 뭐 옷을 제가 입어보지도 않고 그쵸. 뭔가 내 체형을 읽어서 이렇게 체형을 입혀봐서 읽어서. 내가 입었을 때 어떤 느낌인지 네. 이런 데에 좀 쓰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라이다 되게 좀 먼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렇게 쇼핑과 접목을 시키니까 이제 좀 금방 올 수 있겠다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구해줘 해주식 시간이니까 네네. 이 라이다 센서와 관련한 그런 주식이 뭐 있는지 지금 그 이 주식 얘기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네네. 어떤 주식들이 있는지 그럼 결국 우리가 이제 애플은 다 아는 주식이니까 네네. 이와 관련된 주식을 좀 소개해 주세요. 일단 해외 기업 중에 해외 기업. 네. 해외 기업 중에 라이다 센서를 우리가 제일 많이 얘기했잖아요. 예. 센서 관련 기업이 지금 우회 상장을 통해서 네, 지금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네. 그 점유율 1위 기업은 벨로다인이라고 있습니다. 벨로다인. 네네. 예. 그 벨로다인이라는 업체는 지금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최초 라이다가 장착돼서 네. 상용화되는 이제 자동차가 아우디 A8인데 아, 예. 요게 이제 여기에 납품하는 라이다를 납품하는 업체가 그 발레오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 네. 이거는 VALEO라는 업체가 있고요. 발레오라는 업체. 네네네. 네. 그리고 첫 번째 그 벨로다인은 네. 그냥 쉽게 검색해 보시면 바로 나오니까 네. 이건 굳이 제가 그 스펠링을 불러드리지 않아도 알 수 네.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말씀드렸다시피 요렇게 지금 처음에는 이런 그 크게 그 변화가 일어날 때는 인프라 주식들, 지금 인프라라고 하면 5G 주식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부품 업체들, 네. 이런 업체들이 갈 테고, 네. 세 번째로는 뭐 기기나, 그다음에는 이제 컨텐츠 업체들이 가기 때문에 네. 플러스해서 저희가 뭐 VR 업체, 네. 아까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네. VR 업체도 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 VR 업체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에 자회사가 있습니다. 네. 오큘러스가 있거든요. 오큘러스. 근데 예. 오큘러스는 어차피 이제 페이스북이 자회사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적으로 페이스북을 추천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러면 페이스북하고 당연히 아까 애플도 애플 글라스를 하기 그쵸, 때문에 네, 애플 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해외 주식 중에 어. 당연히 컨텐츠 관련된 업체도 저희가 뭐 같이 보는 건 좋은 거니까. 그 네. 컨텐츠 중에서는 아무래도 디즈니가 디즈니. 네, 예. 괜찮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라이다 센서와 관련된 기업들은 그러면 벨로다인, 예, 라이다 1위 기업, 네네. 그 다음에 발레오, 네네. 그 아우디에 납품을 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 네. 그 다음에 자회사로 오큘러스가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제작업체 디즈니, 네. 애플, 그래서 이런 기업들 얘기가 나올 때 라이다 센서를 조금 기억을 하면 네, 좋겠네요. 눈여겨보시면,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항상 삼성 갤럭시 폰만 쓰고 있어서 이렇게 아이폰을 쓰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이렇게 기능도 안 쓰는 사람이 쓰면 너무 이렇게 어렵고 했는데 이렇게 새로운 AR 시대를 맞이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아이폰을 좀 눈여겨보고 저도 또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저도 마지막으로 네. 끝마치기 전에 한 말씀만 드리면 네, 이걸 너무 단기간에 짧게 네, 이걸 투자의 그 방향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네, 그 AR이나 VR이나 이런 네. 것들은 네.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쵸. 네, 좀 롱텀으로 네, 좀 길게 보시면 좀 더 네.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애플이나 뭐 구글 글라스, 애플 글라스도 네.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대되는 네, 예. 네네, 그런 전략이기 때문에 네. 좀 길게 보시고 투자하시면 네. 우리 구로지점과 함께 높은 네.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구로지점의 박성희 차장 백인엽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